20세기 초 볼셰비키 혁명이 휩쓴 러시아. 미래를 그리던 예술가들은 기계와 도시, 노동자와 집단, 그리고 새로운 사회주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두 인물, 블라드미르 타틀린, 알렉산드르 로드첸코를 소개합니다. 구성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블라드미르 타틀린은 모스크바 태생으로 화가, 건축가, 무대 디자이너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제3인터내셔널 기념비, 이른바 타틀린의 탑의 설계자로 유명합니다. 카즈미르 말레비치와 함께 1920년대 소비에트 아방가르드의 핵심 인물이자 구성주의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타틀린은 모스크바 미술학교에 입학하려다 실패했고 19살이 되던 해 부친이 사망한 후 하르키우 미술학교의 학업을 중단하고 오데사로 떠나 상선 해군사관 후보생이 됩니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바다와 먼 나라들이 생계와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회고하고 흑해 전역은 물론 이집트까지 항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1910년 펜자 미술학교를 졸업했고 방학 중에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여행하면서 여러 미술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1911년 모스크바로 이주해 삼촌집에 머물면서 교회당의 성화를 그리는 화가로 예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13년 파리에 피카소의 작업실을 방문한 것이 큰 전환점이 됩니다. 피카소의 입체주의적 조각을 본 그는 회화는 끝났다. 이제 예술은 구조와 물질을 다루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바로 구성주의의 정신의 출발점이 됩니다. 타틀린은 1919년부터 제3인터내셔널 기념비의 설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본래 강철과 유리를 소재로 설계한 타워 형태의 건축으로 에펠탑보다 더 높은 약 400m 정도의 거대한 규모로 구상되었던 것입니다.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의 골조, 철골로 된 골조 안에 3개의 유리 건물이 들어가고 이 건물들은 각각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맨 위에 직육면체 형태의 건물은 1년에 한 바퀴, 가운데의 피라미드형은 한 달에 한 바퀴, 아래의 원통형은 하루에 한 바퀴를 회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공산당, 즉 코민테른의 집행부와 입법부가 입주함으로써 이른바 혁명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적 한계와 재정 문제로 인해 실제로 건설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프로젝트는 혁명 이후 세상에 대한 유토피아적 구조물이자 구성주의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1913년 피카소의 입체주의에 영향을 받은 모델이라는 제목의 초기작으로 그가 피카소를 직접 만나고 돌아온 이후 단순한 회화가 아니라 물질이 갖는 물리적 속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또 1916년 작품 반부조는 그가 평면 회화에서 벗어나 공간 속의 구성을 실험한 것으로 목재와 금속을 결합한 3차원 조형입니다. 이 작품은 혁명 이전에 제작된 것임에도 혁명 이후에는 구성주의의 씨앗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는 예술의 전통적 개념에 의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 작품을 제작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정작 자신은 스스로를 구성주의자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구성주의의 여러 사상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타틀린은 의복,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디자인을 했는데 레타틀린이라 이름 붙인 목재 소재의 개인용 무동력 활공기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1929년부터 32년까지 1호, 3호로 제작된 이 작품들은 새나 곤충처럼 날개를 퍼덕여 날아가는 타입의 오르니톱터 형태입니다. 이런 타입은 고대로부터 동물의 날개짓 원리를 모방해서 고안된 형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초기 항공기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비행기 형태였기 때문에 날지는 못했지만 예술가가 기계와 비행이라는 상징을 통해 미래 사회를 꿈꿨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도였습니다. 1915년 러시아 페트로그라드에서는 제로 10 전시가 열립니다. 1915년 당시 러시아는
큐보 퓨처리즘이라는 입체 미래주의와 서프레마티즘이라는 절대주의, 그리고 초기 구성주의 실험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제로텐 전시는 입체 미래주의의 흐름을 마감하고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의 출현을 알리는 전시이자 아방가르드의 공론장이었습니다. 당시 구성주의는 아직 자리를 잡기 전이었습니다. 이 전시에서 말레비치는 순수한 조형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예술가는 현실 세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순수한 정신적, 창조적 탐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한 반면, 타틀리는 재료, 구조, 기능의 구성을 통한 사회적 실용성을 중시하면서 예술가는 혁명 이후 새롭게 태어난 사회의 건설자이자 예술은 대중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논쟁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은 이후 말레비치가 벨라루스 북부의 비체프스크 지역으로 가서 우노비스라고 하는 그룹을 창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논쟁은 어느 한쪽의 승패로 끝난 것은 아니었고, 러시아 아방가르드 내부에서 두 갈래의 길을 만든 셈입니다. 이후 절대주의는 추상미술, 정신적 탐구, 미니멀리즘과 연결되고, 구성주의는 디자인, 건축, 바우하우스, 그래픽 아트와 연결됩니다. 타틀리는 스탈린 시대에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키이우 미술대학에서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가르쳤고 1930년대부터는 모스크바의 여러 극장에서 활동하고 2차 대전 기간 중에도 극장과 여러 예술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 형식주의 퇴출이라는 스탈린의 극단적인 문화정책 속에서 공직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가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거나 하는 기록은 없지만 그가 쌓아온 공적주의를 박탈당한 뒤에 불명예스럽고 궁핍한 말년을 보내다가 1953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구성주의와 소비에트 디자인의 창시자 알렉산드르 로드첸코는 화가, 조각가, 사진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한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포토몽타주와 사진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 언어를 열었습니다. 당시 등장한 가장 다재다능한 예술가였던 그는 초기에는 화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이후 포토몽타주와 사진으로 전향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사회적 참여성을 띠면서도 회화적 미학을 거부하고 급진적인 실험성을 띠었습니다. 특히 그가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각도와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해야 한다. 마치 열쇠구멍 하나로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는 피사체를 위나 아래 등 비정상적인 각도에서 촬영해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인식의 순간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또 그는 최초의 민간 항공사인 도브롤로트의 초기 기업 정체성 개발에 참여했으며 이 항공사에 날개 달린 낙과 망치 로고를 디자인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로드첸코는 부친이 사망한 후 카잔으로 이주했습니다. 초기에는 미술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험은 없었지만 잡지 등을 통해 미술을 접하면서 독학했고 1910년 카잔 미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훗날 아내가 된 바르바라 스테파노바를 만났습니다. 1914년 이후 모스크바의 스트로가노프 예술학교에서 수학하면서 1915년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에 영향을 받아 첫 추상 드로잉을 제작했습니다. 1916년에는 타틀린이 주도한 스토어 전시회에 참여했고 이후 타틀린은 그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로드첸코의 초기 작업은 미래파, 입체파, 그리고 절대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타틀린의 제자이자 조수로 활동하면서 점차 자와 컴퍼스로 그린 기하학적 디자인에 몰두했습니다. 1921년에는 스테파노바, 알렉세이 가한과 함께 생산주의 그룹을 결성해서 예술을 일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회화를 완전히 포기하고 포스터, 책, 영화의 그래픽 디자인에 전념했습니다. 또 예술이란 역사적 투쟁을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그 투쟁의 무기다 라고 말한 영화감독 지가 베르토프와의 협업을 통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1923년 그는 독일의 다다이즘의 포토몽타주에 감명을 받아서 실험을 시작했고
1924년부터 카메라를 들고 직접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의 첫 포토 몽타주는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의 시 About That의 사파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는 랭기즈 출판사의 광고 포스터인 북스입니다. 모든 지식 분야의 책이라고 외치는 젊은 여성을 현대적 타이포그래피와 함께 담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모델은 작가이자 당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뮤즈였던 릴리아 브릭입니다. 또 이 작품은 스코틀랜드 인디밴드 프란츠 퍼디난드의 앨범 표지 등으로 사용될 정도로 매우 유명한 작품입니다. 1923년부터 28년 동안에는 마야콥스키와 예술의 좌파 전선이라는 뜻의 LEF 그리고 노비 LEF라는 저널의 디자인과 편집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혁신적인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루드첸코의 사진 작품은 종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관점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구성주의,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은 물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우선 인물이나 사물을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는 극단적인 시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구도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시각적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하게 합니다. 또 사물 배치에 있어서 평면 구도가 아닌 대각선 구도와 사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건물, 사람, 사물의 역동적인 배치를 통해 운동감과 리듬감에 집중하고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진은 회화적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 언어를 가져야 한다는 사진에 대한 철학의 반영이었습니다. 독일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잡지 이미지, 사진 조각들을 결합한 포토 몽타주를 실험했습니다. 이후에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몽타주 작업을 했고 텍스트, 타이포그래피와 결합해 광고는 물론 다양한 정치 선전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기록으로서의 사진이 아니라 구조, 리듬, 공간 배치를 실험해 구성주의 정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며 사진이 디자인, 건축, 그래픽 아트와 연결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술은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생산주의 원칙을 따르면서 노동자, 도시 풍경, 건축물과 같은 일상적인 대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는 사진은 세계를 새롭게 보는 훈련이라고 보았습니다. 스탈린 체제 아래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받기 전 1920년대 로드첸코의 사진은 형식 실험과 사회 참여를 결합한 드문 사례로 평가되고 이후 현대 사진사에서 실험적 다큐멘터리의 원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대각선 구도, 극단적인 시점, 그래픽적 사진 처리는 오늘날 광고, 잡지 디자인, 그래픽 아트, 심지어 영화 촬영 기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한 개념미술가 바바라 크루거, 밴드 프란츠 퍼디난드 앨범 커버 등 현대 시각 문화에서도 그의 족적은 명확합니다. 로드첸코의 작업은 추상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스탈린 집권 이후 이런 그의 작업 성격은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받았고 1928년 가입한 10월 그룹이라는 단체에서 3년 만에 제명당하기도 합니다. 1930년대 들어 스탈린 정권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예술의 유일한 기준으로 강요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평가들은 그의 사진작품을 두고 미적 기능에 치중한 형식주의적 작업이라고 혹평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1935년 소비에트 예술의 거장전이 열리는데 여기에 참여하려면 자신의 과거 작품이 형식주의적이었다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잡지 소비에트코의 포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형식적 해결을 우선시하고 이데올로기를 후순위에 두는 방식을 단호히 거부한다. 사진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여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완전히 봉사할 수 있는 작품을 창조하겠다. 이런 글이 진정한 자기 반성이었는지 현실에 순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드첸코는 이후에도 스탈린 체제의 검열 분위기 속에서 순응과 저항을 오가며 작업을 이어가고 1934년 라이카를 든 소녀와 같은 걸작을 남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930년대 들어 자신이 버렸던 회화로 복귀하고 1942년에는 사진 활동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에는 주로 추상표현주의적 작품을 제작했는데 그러면서도 정부 주도의 사진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고 1956년 모스크바에서 사망했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특히 타틀린과 로드첸코가 보여준 급진적인 실험은 예술이 곧 사회 변혁의 도구임을 보여준 모더니즘 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이들이 탐구한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적 배치는 새로운 시각적 실험이었음은 물론 새로운 사회 질서의 상징이었고 이로부터 현대 그래픽 디자인과 시각 문화가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드첸코가 피카소의 입체주의에서, 타틀린이 피카소의 조각에서 영감을 받았듯이 예술은 늘 앞선 흐름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를 변주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예술의 진보는 대화와 변형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오늘날 우리가 아방가르드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바로 이 대화의 연속선상에 서는 일입니다. 타틀린과 로드첸코가 보여준 것은 예술가가 사회 변혁에 주체로 참여했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예술계는 시장 논리에 치중할 뿐 사회적 발언을 회피하고 그 의식과 철학의 빈곤을 보여주곤 합니다. 예술은 단순한 미적 장식이나 소비재가 아니라 시대를 성찰하고 변화를 제안하는 실험이어야 합니다. 타틀린이 말했듯 예술은 삶을 위한 실험실이며 로드첸코가 주장했듯 예술은 투쟁의 무기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성주의의 또 다른 주요 작가인 리시츠키 그리고 절대주의의 카지미르 말레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